안녕하세요. 황보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네, 우리 사과, 어휘와 문법에 이어서 읽기를 같이 볼 텐데요. 여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 있나요? 자, 그림을 보면 이 친구 네잎클로버를 들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네잎클로버라고 하면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은 혹시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어요. 어떤 저는 늘 지갑에 그 행운의 2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촬영 때문에 놓고 왔는데, 늘 가져다니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행운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행운의 2달러. 행운의 2달러도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기 텍스트를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와 문장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같이 듣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어휘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어휘, 이 읽기 텍스트의 주제입니다.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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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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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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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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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4가지 새로운 어휘가 등장을 하는데요. 금기는 뒤에 읽기에서 살펴볼 테지만 하면은 안 되는 그런 행동들 우리는 금기라고 해요. 사회적은 사회적의 반대말로 개인적이란 말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 혼자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회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행인데요. 우리 아까 질문에서 행운을 이야기했어요. 행운의 반대말이 바로 불행입니다. 행운의 반대말 불행. 그리고 네 번째로 예의가 있어요. 예의. 예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매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매너, 무언가 어른들 혹은 어른이 아니더라도 그냥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매너,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린 예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기 텍스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금기들이 있습니다. 금기는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기는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면 불행이 온다고 믿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금기를 미리 알아두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기는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태국에서는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머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시계가 불운을 가져올까봐 시계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소를 특별하게 생각하여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글이었는데요. 금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금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는 글이었어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문장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나라마다 모든 나라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금기들이 있습니다. 자, 금기가 무엇이에요? 금기는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린 금기라고 해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하면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금기라고 합니다. 자, 금기는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금기라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 잘못된 것, 그런 것은 아니에요. 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면 불행이 온다고 믿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래요. 그 행동을 하면은 불행해진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 행동을 하기 싫어요. 맞아요. 그래서 금기는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 굉장히 예의가 없네, 예의에 어긋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금기가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금기가 나라마다 있어요. 그러면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금기를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기는 나라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러면 각 나라의 금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에서는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머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태국의 금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어린아이의 머리 만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걸로 그렇군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이 귀엽거나 아니면 뭐 예뻐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머리를 만지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중국에서는 시계가 불운을 가져올까봐 시계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불운은 불행이랑 같은 뜻이에요. 시계를 선물하는 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서 시계를 선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거는 알고 계셨나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좋은 시계 선물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롤,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은 아무리 불운 가져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죠? 좋은 시계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계가 불운을 가져올까봐.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시계의 중국어가 조금 불운, 불행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도의 이야기예요. 인도 사람들은 소를 특별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왜 소를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왜 특별하게 생각하죠? 잘 모르겠어요.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서 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대요. 인도 사람들은 보통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그 힌두교라는 종교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금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혹시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금기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요. 네. 한국의 병원에 가면은 1층, 2층, 4층이 없어요. 그리고 5층이 있거나 F층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4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맞아요. 4라는 말이 한자로 봤을 때 죽다라는 단어와 비슷해서 4를 조금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국의 금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국에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병원에서는 4를 표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금기에 관한 글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입니다. 자, 1번 문제 읽어주시겠어요? 금기는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한 것이에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금기는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금기는 어떤 것일까요? 뭐 사회적인 약속 그렇죠. 같은 거, 사회적인 암묵적인 약속, 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 말을 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사회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게 금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금기된 행동을 하면 불행이 온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금기라는 행동을 하면은 불행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태국에서는 머리를 만지지 않아요. 네, 머리 만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예의 없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우리 읽어봤어요. 태국에서는 머리를 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인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소고기를 먹지 않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두 번째. 한국과 일본에는 어떤 금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살펴봤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병원에서 4층을 표시하지 않아요. 또 많은 금기가 있어요. 그럼 일본에서는 어떤 금기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방금 읽은 읽기 텍스트에 이전 시간에 배운 문법, 을까봐, 리을까봐 나온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문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까봐, 리을까봐 동사랑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와도 쓸 수 있어요. 먼저 동사와 쓰면 먹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먹을까봐. 맞습니다. 먹을까봐. 가다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갈까봐. 갈까봐. 그리고 만들다는 받침이 있는데 리을 받침이에요. 그러면 만들까봐. 맞습니다. 만들까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앞서 그래서 을까봐 쓰인 문장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시계가 불운을 가져올까봐 선물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자, 가져오다 라는 동사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리을까봐 써요. 시계가 불운을 가져올까봐 선물하지 않아요. 또 문장 두 번째 문장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쓰지 않아요. 생기다도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생길까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을까봐, 리을까봐 형용사와도 쓸 수 있어요. 먼저 받침이 있는 형용사, 작다 어떻게 말할까요? 작을까봐. 맞습니다. 작을까봐 라고 말해요. 그러면 받침이 없는 형용사는 클까봐. 클까봐 라고 말해요. 그리고 형용사도 리을 받침이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달까봐. 달까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사과까지 글과 그리고 문법까지 다시 짚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고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유미, 어디 가는 거야?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는 길이야. 도서관에? 방학에도 도서관에 가는 거야? 응, 곧 영어 시험을 보거든. 그런데 시험에 떨어질까봐 너무 긴장돼. 많이 떨리는구나. 응, 영어 시험을 처음 보는 거라서 많이 걱정돼. 너무 걱정하지 마. 넌 평소에 열심히 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긴장만 하지 않으면 돼. 응원해줘서 고마워. 시험이 끝나면 연락할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